네, 간밤 뉴욕 증시 무역 협상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또 한 번 안도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도 있었죠. 바로 한미 2+2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7월 8일 전에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대한 시장 반응 먼저 프리마켓 통해서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 박정원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프리마켓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 탑10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DL-ENC가 15% 급등하는 가운데 애경케미칼 같은 화장품주도 11% 상승하고 있고요. SGC 에너지가 10% 가까이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이 밖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의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체코 당국이 한수원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 전력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체코와 약 26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4%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폭 강화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세미텍과의 이슈가 있는데 오늘장 3.6% 상승하고 있고 이 밖에 원전주 안에서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리노공업이 25% 가까이 치고 올라와 주는 가운데 노브랜드가 8% 상승하고 있고요. 이 밖에 엑시콘이라든지 보성파워텍이 5% 가까운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젠이 이번 주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도 3.7% 상승으로 출발해주는 모습이고 역시나 원전주 안에서 G2파워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 이어가고 있을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가 연출됐는데 특히 나스닥이 2.7% 상승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6% 상승폭을 강화했는데요. 한편 우리 정부는 일단 통상협의가 성공적이었다는 분석 속에서 이르면 다음 주에 합의에 도달할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출발한 우리 시장 오늘은 이런 모습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1.5% 밀리더니 오늘은 거의 2% 가까이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 대표주 안에서 현대차라든지 기아는 1%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 5위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자국에서 생산하는 크랍 자주포에 장착하던 독일산 엔진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생산품으로 교체하기로 하면서 4천억 원 규모의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오늘장 상승폭 키워주고 있고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1,900% 성장했다는 소식 속에서 2.5% 상승했는데 오늘도 상승폭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오늘장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오늘장 어떤 뉴스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고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와운의 나연호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AS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연호 파트너님, 4월 14일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종목이 유니드고 현재 11%대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유니드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런 칼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잡아드린 포인트는 바로 탄소 포집이었어요. 탄소 포집에서 흡착체로 쓰이는 이런 탄산칼륨 쪽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새 정부 모멘텀 그리고 LNG 확대에 따른 이런 탄소 포집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역시 좀 바닥을 다져주고 끊임없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제시드렸던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여전히 이런 중장기 관점에서 모멘텀도 살아있고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다음 목표가 10만 원으로 제시드리게 되고 자 10만 원 도달 시에는 저는 매크로하게 봤을 때 더 열려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좀 중장기 관점에서 일정 부분은 갖고 가시는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상준 파트너님, 같은 날인 4월 14일 공략주가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15%대 수익률 기록 중인데요.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핵심 IP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CXL 관련된 좀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양쪽으로 좀 이슈가 좀 있는 가운데 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어제 장중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이 올라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수급을 받을 수 있고 좀 끼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을 받아줬을 때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9,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던 상태였고 그리고 저점으로는 12,0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다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19,000원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2+2 이제 경제 행력 그 관련된 이슈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그리고 로봇주 같은 종목들 첨단 종목들이 올라가 줄 수 있으니까요. 관련된 종목들 한번 더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약 8조 원 규모의 한국형 구축함 사업 KDX 사업이 다시 미뤄졌습니다. 결국 차기 정부에서 결정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주가 측면에서 이 내용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뭐 저는 물론 저런 내용도 있지만 저는 좀 긍정적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외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구축함 사업, 이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의 이런 분쟁이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은 좀 서로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해결 과정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런 국내 물론 8조 원 규모지만 저는 더 조선 업종을 볼 때 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엔 이런 해외 사업 부분인데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지금 해외 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현지 시장 공략을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되면서 미국 군함 건조라든지 그리고 MRO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 오히려 이쪽을 생각해 봤을 때 더 그 부분이 크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멈추지 않고 지금 LNG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LNG 이런 운반선까지 시행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 조선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해군 장군이 다음 주에 방한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를 방문한다고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플러스로 우리 지금 한미 관세 협정에서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카드로 밀고 있는 조선 업종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조선 업종은 너무 단기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이 두 기업이 미국 현지 시장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 관점에서 유의 있게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과열권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면 좀 눌림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여전히 모멘텀들이 살아있고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한 10만 원까지도 보셔도 좋다. 중장기 관점의 의견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 두 가지, 하나오션, H현대중공업에 대한 자세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적 하나 더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 1분기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부분 호조가 호실적을 견인해줬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을 겨냥해서 동남아시아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드디어 태양광주들이 볕들 날이 온 것이냐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현상준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경이로운 관세가 나왔어요. 3,400%. 그러니까요.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가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섹터를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각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제 상승폭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지고 있고 소재, 그러니까 태양광 소재가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관세 정책으로 동남아 저가 태양광 모듈 제품이 이제 유입이 계속 차단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태양광 소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꽉 잡고 있었죠. 그런 부분을 미국이 계속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1%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개선의 기조가 좀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 이 기업의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특히 이제 매출이 1조 이상 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한 120% 이상 나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이 태양광 소재, 이 기업들의 소재들이 어느 정도 올라주는지 이걸 지속적으로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가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IRA에 따른 첨단 세액 공제로 1,800억 원에 대한 그 금액도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 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양광주 내에서는 하나솔루션이 탑픽이실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솔루션의 어느 정도 상승폭이 좀 더 크고 또 영업이익과 매출 부분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당연히 이제 흑자 전환되고 있고 관세 정책으로 단기간적으로 이런 우회 수출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막을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러면은 당연히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폴리실리콘 가격과 그 주가 방향이 계속 같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중장기적으로 몇 달 동안 좀 꾸준히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목표가는 1차로 지금 25,000원 좀 진행 중이지만 1차로 4만 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8,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는데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4만 원까지는 충분히 룸이 열려 있고 그 이상 2차로 6만 5천 원까지 되어 있는데요.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2년으로 시계열을 길게 두고 보면 뭐 거의 5만 원 이상 갔던 종목인데 거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 네, 걸까요? 아직까지 좀 단기간적으로는 좀 무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기술적 반등으로 봤을 때도 좀 4만 원까지는 일단 무리 없이는 가겠지만 4만 원 이상 올라갔을 때의 매물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폴리실리콘 가격을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죠. 어제 현대차 실적 발표할 게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질문들이 관세 대응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이었는데 현대차는 내부적으로 역량을 총집중해서 전사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최근에 관세 이슈로 해서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런 관세 부분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도 조금은 상존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겁보다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오늘 밤사이에 그 관세 협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정부, 우리나라 정부에서 자동차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밀고 있는 이런 혜택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앞으로 이런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섹터 관세에 대한 부분도 좋은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아차, 현대차 모두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전부터 그 공장을 많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서 생산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회피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트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주고 돌려주는 모습인데요. 저는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 다졌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내린다기보다는 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20만 원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차트가 비슷비슷한데 1차적으로 9만 5천 원까지도 열려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으로 보시자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실적 하나 더 확인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LG전자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아직 관세 우려가 남아있다 보니 이제 가전 수입을 미리 당겨서 해서 호실적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상준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LG전자 하면은 사실 핸드폰부터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핸드폰 사업을 이제 접게 되면서 확실하게 이제 가전 사업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은 이제 LG전자인데 1분기 실적을 계속 꾸준히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시면 항상 1분기가 좋은 영향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좀 1분기 때 좀 결혼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가전 수요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가전은 LG죠. 그렇죠. 예, 이제 백색 가전에서 많이들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LG 가전을 좀 많이 좀 찾는 경우는 물론 삼성전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수요가 있어서 양사 모두 그렇게 1분기에 그런 이제 신규 어떤 그런 매수세가 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1분기 역대 매출 나오면서 이 전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냉난방 공조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냉난방 공조 사업 관련해서는 AI를 좀 빠질 수가 없겠죠. AI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액침 냉각, 이 냉각 쪽이 당연히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LG전자를 좀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제 주변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보면은 이제 가전을 구독하는 서비스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구매가 목적이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구독을 좀 하면서 장기간 렌탈하는 사람 이런 쪽도 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신혼부부 쪽에서도 그런 이슈가 좀 있다는 거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2분기는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도 봐도 LG전자는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나 이쪽 보다도 이제 OLED 중심으로 이제 고도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영위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 산업도 한 번 더 디스플레이 쪽도 성장하고 있다는 거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LG전자를 언급해 주시면서 LG전자가 새로운 먹거리로 공조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함께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그 차트 이제 뭐 주가를 보시면은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종목이 이제 3S, 3S라고 얘기도 하고 뭐 3S라고 얘기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제일 상단이 있다 보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을 이제 의존을 하던 냉난방 능력 측정 장비 칼로리 테마 이제 그쪽에 대해서 이제 메타 이제 국산화를 하게 되면서 칼로리 메타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시설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실내외 기기 그리고 조합의 적합성, 내구성 그리고 실용성을 어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다. 이거를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대유위니아 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내외 가전사 연구기관 등이 여러 가지 좀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간적으로 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로 보면은 지금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좀 종목이 좀 나오고 있고 목표가는 한 22,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간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계속 잡아보시는 전략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3S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한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네스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네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H현대중공업 리포트입니다. 높은 기대를 상회하는 호실적 목표가 36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대신증권의 분석 키워드 3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2000% 1분기 영업이익이 4,339억 원으로 1936% 약 2000%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일회성 요인 없이 순수 생산성 개선으로 실적이 좋아졌다는 건데요. 고부가가치 선박인 가스선 매출 비중이 1분기 60%에서 하반기에는 79%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도 대형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다음은 현대제철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는데도요. 점진적인 개선을 기대한다며 목표 주가를 27,000원에서 29,000원으로 올렸고요. 상승 여력은 20% 가까이 됩니다. 판매량 감소와 가격 반등 지형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 대비 적자폭이 줄었고요. 2분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면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했는데요. 5분기부터는 봉현강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요. 판매량도 전분기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합작 투자에 포스코가 참여하면서 자본 조달에 대한 우려도 일부 해소됐다는 건데요. 북미를 중심으로 한 앞으로의 철강 업황 시그널도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인 공시 아네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오늘장 공략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우 파트너님께서 휴스틸 가지고 오셨는데요. LNG 대표 관련주이고 또 3월에는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는 또 조정을 겪었더라고요. 네, 유정용 강관 그리고 송유관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우리 앵커님께서 잘 말씀 주신 대로 대표적으로 알래스카 LNG 이런 프로젝트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뭐 밤 사이에도 6월달, 7월달 이런 서밋을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흐름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6월달에 그러니까 미국 휴스턴 현지에서 생산 공장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이제 뭐 관세 리스크라든지 혹은 알래스카 사업 진행 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본다면 지금 한번 상승 다음에 눌림 구간에서 지금 위치해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가격 낙폭 메리트도 갖고 있는 점 그리고 주봉을 보신다면 다음 주 이 윗꼬리 오늘 만약에 못 들어준다 하더라도 다음 주 이 윗꼬리 절반 정도를 커버하는 가격까지 한번 열려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제시 드리면서 목표가 1차적으로는 5,650원, 손절가는 4,4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의 공략주 확인해 볼까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죠. 대주전자 재료를 좀 갖고 와봤는데 2차 전지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는 이제 생산하는 그런 이제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이제 이슈하고 같이 좀 맞물려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제 CEO가 이제 경영에 복귀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가 아니면은 테슬라 주가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동이 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부분은 여타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역성장했는데 이 종목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LG 솔루션하고 SK온의 파우치형 이제 배터리에 이미 계속 탑재 중이고 파나소닉이라든지 이쪽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좀 있으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8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11만 9천 원에서 8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그냥 이게 내려오는 흐름을 보시면은 테슬라랑 같이 좀 함께 내려온 모습을 좀 보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테슬라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은 이 기업의 주가 방향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간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만 1차로 좀 보시고 손절가는 7만 6천 원으로 보시고 지속적으로 테슬라 움직임을 좀 지속적으로 보시되 최근에 관세 이슈가 좀 이제 누그러지게 되면은 테슬라 종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 번 더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두 분의 공략주 휴스틸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체크포인트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한 가운데 미국에서 한미 재무 및 통상장관 협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요, 한미가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 마련에 공감했다고 전하면서 조만간 산업부와 USTR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겠다고 했죠. 조선과 관련해서는 미국 해군성 장관이 국내 조선소를 방한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오늘장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 오늘도 나연우 현상준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